네, 계속해서 우리가 벡터의 미분을 살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정의하지만 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벡터 미분 연산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를 벡터 미분 연산자라고 할 수 있고요. 미분 연산자, 그냥 스칼라 미분이 아니라 벡터 미분 연산자. x축 방향으로의 편미분, x편미분, y축 방향으로의 y편미분, z축 방향으로의 z편미분의 연산자를 모두 가지는 벡터죠. 결과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델연산자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델연산자는 얘가 우리 델연산자 정의를 했습니다. 델연산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요걸 정의가 됐으면 이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다이버전스와 컬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벡터계가 얼마나 발산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회전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미분값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이버전스 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델연산자와 우리가 미분, 이 미분을 우리가 선적분과 면적분으로 결국에는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이버전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발산이죠. 다이버전스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정의됐죠? 어떤 A라는 벡터의 다이버전스의 정의는 이 삼각형은 정의한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요런 정의 A 벡터의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어떤 수식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A 벡터의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어떤 주어지는 굉장히 작은 부피 델타 V가 존재하고요. 델타 V가 매우 작은 부피라고 하겠습니다. 그 부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피에 대해서 정의되는 어떤 면이 존재할 거고요. 그 면 S에 대해서 A 벡터를 우리가 면적분해 줬을 때 그때 그 델타 V를 0으로 보내면 어떤 한 점이 되겠죠. 델타 V가 어떤 면적인 부피인데 그 부피가 0으로 가면 한 점이 되겠죠. 그 점에서 그 점이 존재하는 닫힌 면이 있겠죠. 부피를 정했으니까 닫힌 면에 대해서 A라는 벡터를 그 닫힌 면의 바깥쪽 방향으로 나가는 성분들만 뽑아서 그죠? ds 벡터가 이 면의 수직인 덥선 벡터니까 그 방향으로의 프로젝션한 값들만 모아서 다 바깥쪽 방향으로 나가는 성분들만 다 모은 거. 그걸 우리가 발산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죠. 어떤 점이 있어요. 점이 어떤 부피를 가지고 있죠. 매우 작은 부피를 가지는 점이에요. 그 점을 0으로 거의 가까이 보낸다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작은 점이죠. 그때 이 면의 바깥쪽 방향으로 나가는 어떤 A 벡터가 있어요. A 벡터의 순수 성분들만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놈들을 다 더해준 거. 면적분해준 거. 이 면 위에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다이버전스라고 정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그려서 설명해 봅시다. 어떤 우리가 델타 V가 굉장히 작게 있어요. 그 작은 점을 우리가 좀 크게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델타 V라는 놈이 있어요. 델타 V라는 부피가 있고요. 이 부피에서 뭘 우리가 계산할 거냐면 이 부피 위에서 ds 방향이 뭐였죠? ds가 뭐였죠? 이 부피에서도 얘가 미소 부피니까 그냥 얘를 ds라고 다 정의할 수 있겠죠. 이 전체 ds 방향 벡터는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나가는 이런 벡터 성분이라고 그랬죠. 얘가 정육면체로 입체적인 이런 큐빅 모양이니까 그러면 이 벡터가 이 밑에서는 이렇게 이쪽 뒤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이런 벡터가 존재할 겁니다. ds 벡터가 존재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a라는 벡터를 이 면 위를 이렇게 지나가는 벡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피를 지나가는 이런 벡터를 a 벡터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다이버전스의 의미가 뭐예요? 다이버전스의 의미는 우리가 이 A 벡터를 우리가 직각좌표계에서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X 벡터, AY, Y 벡터, AZ 성분을 가지는 Z 성분으로 AZ를 가지는 이런 벡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 뭐냐면 이 한 점에서 그죠? 한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한 점. 왜냐하면
이 미소 부피를 우리가 0으로 놨잖아요. 0으로 가까이 갈 때로 생각했잖아요. 그죠? 얘가 한 점이 되는 거죠. 한 점에서. 그런데 얘가 지금 델타 V로 부피로 나눠졌죠. 이 전체 계산한 값을 부피로 나눠줬다는 얘기는 뭐죠? 단위 부피를 생각해서 단위 부피가 얼마죠? 1일 때를 생각하죠. 델타 V 값이 1이면 이 전체 계산한 값을 그대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로 나눠줬다는 얘기는 단위 부피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점에서 계산하는 값을 전체 단위 부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피에서 부피당 계산한 밖으로 나가는 단위 부피당 밖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A 벡터를 프로젝션해서 그 방향의 성분들만 뽑아낸 거죠. 그죠? 그 A 벡터의 순수 양을 다 더해준 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발산이라고 정의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 정의를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고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시험에서도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다이버전스의 정의와 그걸 그림으로 설명해라. 말로도 설명해라. 이렇게 할 겁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공간적으로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다이버전스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제로 이런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정의를 실제로 직각좌표계에서 표현해주면 흥미롭게도 그 다이버전스 A라는 정의는 직각좌표계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아니면 직각좌표계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델연산자가 직각좌표계에서는 저렇게 되지만 다른 원통형 좌표계나 아니면 구형 좌표계에서 다시 델연산자가 다시 정의되겠죠. 델연산자와 A의 내적으로 얘는 지금 벡터라 그랬죠. 중요한 부분은 얘가 벡터 연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점은 그냥 곱하기가 아니라 스칼라 곱이 아니라 내적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스칼라 곱을 점을 안 쓰기로 했죠. 아예 안 쓸 겁니다. 여기서 그럼 틀린 겁니다. 점을 썼다는 얘기는 양쪽이 다 벡터라는 얘기예요. 항상.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델연산자와 A 벡터의 내적으로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델연산자가 뭐였어요? 델연산자가 이렇게 주어졌죠? X 벡터의 성분은 dx분의 d 편미분, Y 벡터의 성분은 dy분의 d, Z 벡터의 성분은 dz분의 z, 그리고 A 벡터의 성분은 뭐예요? ax, ay, az죠? 내적은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단위 성분을 곱해서 다 더해준 거. 그럼 어떻게 되죠? 델연산자의 x방향 성분은 dx분의 d, A방향의 A 벡터의 A방향 x방향 성분은 ax 더하기 dy분의 d ay 플러스의 dz분의 d az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다이버전스 구해라 그러면 얘를 이렇게 달달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델연산자와 A 벡터의 내적이다. 얘를 우리가 기억해 두고 내적 우리가 얘기하는 다이버전스가 발산이 그 델연산자의 정의는 이렇게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서 벡터 미분 연산자와 어떤 A 벡터의 내적을 해주면 발산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된 발산을 실제로 좌표계에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 여러분들 다이버전스의 정의와 계산하는 방법 그걸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다 그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나 발산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봤고요. 실제로 어떤 A 벡터에 대해서 델연산자를 곱한 결과값이 뭐예요? 각각의 A 벡터의 X 성분, Y 성분, Z 성분 방향으로 각각의 방향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X 방향, Y 방향, Z 방향으로 이 A 벡터가 얼마나 변하는가 그 하는 양들을 각각 좌표계마다 다 구해서 더해줬죠. 그게 결국엔 뭐예요? 이 지점에서 얼마나 바깥쪽 방향으로 A 벡터가 나가는가 하는 방향과 값과 결국에 같아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같아진다는 것이죠. 네.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컬을 우리가 볼 텐데요. 컬은
얼마나 한 점에서 벡터 개가 회전하는가 하는 양이에요. 양과 회전이라는 건 항상 뭐가 존재하죠? 네, 맞습니다. 방향이 존재하죠. 크기와 양을 우리가 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엔 여기서는 부피를 우리가 정의했는데요. 작은 부피를 정의했는데요. 여기서는 작은 면적을 정의할 거예요. 델타 S라는 면을 고려해서 델타 S로 단위 면적당 우리가 그거를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뭘 계산하냐면 열린 면이에요. 델타 S는 열린 면이 존재하면 이런 면이죠. 면이 존재하면 항상 뭐가 존재하죠? 그 면을 둘러싼 폐곡선이 존재합니다. 폐경로가 존재하죠. 그 폐경로를 우리가 C라고 정의하고요. 이 C에서 우리가 A 벡터의 선적분을 만들어줍니다. 선적분을 만들어주고요. DL이 되겠죠. 이 선적분을 했을 때 그 선적분한 값을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델타 S의 방향을 정해요. 델타 S를 돌려서 방향을 정해서 그 값이 가장 크게 되도록 하는 값을 골라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회전의 크기와 방향, 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벡터 A가 존재할 때 그 벡터 필드 A가 존재할 때 벡터 필드 A의 회전량을 우리가 구해라 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냐? 이 위에서 어떤 A 벡터의 회전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A 벡터가 이렇게 회전하는 벡터 필드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회전하죠? 네, 이렇게 회전하네요. 이렇게 회전하면서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존재하겠죠.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이 방향을 좀 바꾸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방향을 우리가 표현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바꿔보죠. 반대 방향으로 바꾸면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회전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도니까 이쪽 방향으로 회전 방향이 존재하고요. 회전을 이렇게 합니다. A 벡터가 만약에 더 크다, 크기가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회전량은 더 커지겠죠. A 벡터가 만약에 작다, 그러면 그 회전량은 작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걸 우리가 회전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발사는 뭐였어요? 얼마나 한 점에서 A 벡터가 바깥쪽 방향으로 많이 나가는 성분들이 존재하느냐를 우리가 봤다면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이 얼마나 도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어떤 벡터들이 존재할 때 우리가 면을 델타 S라는 거를 이 하나의 점을 생각해서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어떤 이런 델타 S라는 면을 놔요. 델타 S라는 면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수직인 법선 벡터가 존재하겠죠. 여기에 수직인 법선 벡터가 직각인 법선 벡터가 DS가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DS가 결국에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법선 벡터입니다. 이 법선 벡터 여기서 이 값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법선 벡터를 곱한 방향이 존재하니까요. 이 면, 돌아가는 면을 우리가 생각할 거잖아요. 그 면을 우리가 놓을 거예요. 그래서 면 n이 존재하는 이 델타 S를 우리가 놓겠죠. 그랬을 때 이 델타 S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놓을 수 있을 겁니다. n 방향이 이렇게 있으면 가장 많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면이 놓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면을 거꾸로 놨다. 반대 방향으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A 벡터 방향으로 도는 방향과 정반대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전체 회전하는 값이 만들어지겠죠. 다시 얘기하면 이 델타 S를 이렇게 놓고 뭘 해주라고 그랬죠? 이 델타 S에 둘러싼 면, 둘러싼 선, 여기서 뭐예요? 델타 V를 둘러싼 면, 그게 뭐죠? 그게 여기서 둘러싼 면이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표면, 닫힌 표면, 얘를 S라고 합니다. 닫혀 있죠. 닫힌 표면 S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델타 V가 존재하면 이 S랑 같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델타 V가 부피가 존재하면 닫힌 면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델타 S가 존재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존재해요? 닫힌 선이 존재하겠죠. 이 닫힌 선을 전체를 우리가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C라고 할 겁니다. 닫힌 폐경로, 닫힌 선 C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뭘 계산하는 거예요? A 벡터를, 이 A 벡터와 닫힌 C 경로 위에서의 L 벡터가 아주 작은 DL 벡터가 존재하겠죠? 이런 DL 벡터와 A 벡터를 우리가 DL 벡터 방향으로, 라지 A 벡터를 우리가 DL 벡터 방향으로 성분들을 뽑아서 그 스칼라 값들을 다 이 선 위에서 다 더해주라는 거죠. 그럼 그 값이 맥스가 되게 하는 델타 S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회전하는 방향과 일치해야겠죠. 그래야지 DL 벡터 방향과 A 벡터 성분을 다 내적한 결과들을 쌓아준 게 가장 커지겠죠. 그게 이 선적분의 벡터 선적분의 의미죠. 이 벡터 선적분 값을 맥스로 하는 그 방향, 이 델타 S의 방향을 조정하라는 거예요. 조정해서 가장 크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놓고 다 더한 값, 그죠? 얼마나 회전하는가 생각을 해서 그걸 뭘로 나눠주죠? 델타 S로 나눠줍니다. 즉 단위 면적당 그것을 계산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로 다시 얘기하면 얘는 한 점에서 역시 보는 것이고요. 한 점에서 우리가 델타 S가 0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열린 면이 0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한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 점에서 단위 면적당 벡터 필드 A가 최대로 회전하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향과 회전의 방향이란 건 그 면에 뭐가 되겠어요? 회전면, 단위면, 델타 S라는 면의 수직인 방향의 법선 벡터죠. 회전 방향과 크기를 가지는 C는 벡터를 우리가 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컬의 결과는 결국에 뭐죠? 컬의 결과는 벡터로 결과값이 주어지고요. 네. 컬의 결과값은 얘는 벡터가 되겠죠. 얘는 벡터가 됩니다. 왜냐하면 회전하는 방향, 법선 벡터 n을 우리가 컬의 방향으로 놓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결과값은 뭐가 나오죠? 얘는 스칼라 값이 나오죠. 그냥 면적분한 결과를 우리가 스칼라 값으로 나눠주니까 역시 스칼라 값으로 나옵니다. 다이버전스의 정의는 스칼라 값으로 우리가 그 값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재밌는 것은 다이버전스는 델 연산자와 A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이 됐었잖아요. 굉장히 놀랍게도 이런 정의에 의해서 정의된 어떤 물리량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델 연산자로 동일하게 벡터 연산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컬의 A 벡터는 결국엔 얘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델 연산자와 A 벡터의 이번엔 외적으로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였죠? 얘는 우리가 X, Y, Z에 3x3 행렬을 놓고요. 델 연산자의 X방향 성분 뭐였어요? 그래요. dx분의 d였고요. 델 연산자의 Y방향 성분은 뭐였어요? 뭐였죠? dy분의 d였죠? Z방향 성분은 dz분의 d. 그리고 A 벡터의 xy z 성분 각각 써주고 얘가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의 정의였죠. 이 행렬식을 계산해라.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죠? 이 계산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x 벡터 방향 성분은 바로 2x2 계산 안 하고 할 수 있죠. x 벡터 방향 성분은 얘 곱하기 얘 dy분의 d az 방향 성분이 뭐였죠? x방향 성분의 x방향 성분은 yz가 나옵니다. 그래서 y가 먼저 나오고요. z 이렇게 마이너스에 그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dz분의 da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벡터의 방향 성분은 a 벡터 필드에서의
YZ 성분들만 갖고요. X 벡터 다음에 바로 Z가 나오니까 Z 방향 성분을 직각인 Y 벡터 방향으로 편미분한 거, 그죠? Y 벡터 방향으로 편미분한 거. Y 벡터 성분을 직각인 Z 방향 성분으로 편미분해 준 거. 그것들이 결국에는 X 벡터의 방향 성분이 됩니다. 즉 뭐예요? 어떤 n 벡터에 대해서 회전하는 양은 어떻게 구해져요? 회전하는 양은 이거에 대해서 직각인 방향으로 얼마나 도느냐, 이 값이 얼마나 변하느냐 하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X방향 성분이다, X벡터다, X벡터다라고 하면 얼마나 변하는가 하는 양은 어디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Z방향 성분, Y벡터, 그 벡터 A 벡터의 Y방향 성분에서 각각 반대 방향으로 Y벡터 성분이 Z 직각인 방향으로 얼마나 변하느냐, 얘가 그냥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쪽으로 얼마나 변하느냐 하는 양을 갖다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Z방향 성분의 Y방향으로의 편미분, 그죠? 그 값들이 X벡터의 성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어렵죠? 이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Y벡터 방향 성분은 뭐가 돼요? Y벡터의 방향 성분은 우리가 Y를 빼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죠? Z, 그러니까 DZ분의 D, 그 다음에 A의 X가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의 DX분의 D, A의 Z, Y, ZX, 그 순서 바꿔서 XZ 이렇게 된다는 의미죠. 다음 Z벡터의 방향 성분은 뭐가 되겠어요? ZX, 그렇죠, Y 이렇게 나오겠죠. DY분의 DAX 이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Y방향 성분에는 뭐가 존재해요? X방향 벡터 성분의 Z방향으로 편미분, 그리고 Z방향 성분의 X방향으로 편미분. 그렇죠? 왜냐면 얘가 Y벡터라고 하면 이쪽으로 도는 값이 그 성분 값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각인 값들의 성분들 그리고 편미분만 존재하고요. 그게 서로 수직으로 되는 값으로 편미분하는 것들이 결국에 뭐가 돼요? 컬의 정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다이버전스, 발산하는가, 그리고 컬, 얼마나 회전하는가 하는 값들을 우리가 지금 정의했고요. 실제로 직각자 표기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봤습니다. 얘가 만약에 직각자 표기가 아니면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델연산자가 직각자 표기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델연산자가 직각자 표기가 아닌 원통형자 표기, 구형자 표기에서는 이 미소 길이가 dx, dy, dz가 아닌 다른 값으로 표현됩니다. 그렇겠죠? 원통형자 표기에서의 미소 길이, 그거는 z방향 성분 말고 다른 값으로 표현이 돼요. 요 값들이. 그 표현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실제로 문제들을 보면서 나중에 그걸 보면 될 것 같고요. 직각자 표기, 원통형자 표기, 구형자 표기는 따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컬은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 그리고 다이버전스는 다 프로덕트로 델 연산자와 바로 벡터 미분 연산자와 벡터 필드를 우리가 연산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과 외적, 즉 다 프로덕트와 크로스 프로덕트의 정의, 그리고 다이버전스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한 점에서 주어진 벡터 필드가 얼마나 발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한 점에서 얼마나 회전하고 있는지, 이런 양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다이버전스와 그 다음에 컬이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예에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레디언트와 다이버전스, 컬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선적분, 면적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이 내용을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것만 계속 반복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뒤에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한 내용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정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얘가 정말로 이 공간에서 벡터 필드, 이런 필드들, 그죠? 바람의 방향의 크기들, 전개, 자개가 이런 있는 벡터계에서 얘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값, 어떤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지점에서 이 벡터는 발산값이 어떻게 될까요?
벡터의 발산값은 어떻게 될까요? 벡터의 발산값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요 점에서, 요 지점에서의 A라는 벡터는 어떻게 되고 있죠? 한 지점에서 A 벡터가 물론 요 지점에서 다시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겠지만 점점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점점 작아진다는 의미겠죠. 작아진다는 의미겠죠. 그죠? 네, 이렇게 주어지는 A 벡터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한 이 지점에서 A 벡터는 어떤 값을 가질까요? 뭐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죠. 점점 들어온 값보다 나가는 값이 더 작아지잖아요. 얼마나 순수하게 유출되느냐. 한 지점에서 A 벡터가 전체 이 벡터의 면을 따져서 이 면을 가지고 이 면에서 이 면의 각각의 지점에서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순수 양을 계산해서 다 더해주라는 얘기죠. 들어오는 값이 나가는 것보다 더 크니까 이 값은 어떤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네요. 이 값은 0보다 작은 값을 이렇게 가지겠죠. 이해되나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이런 벡터가 있다. 점점 커지는 벡터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지점에서의 A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우리가 B 벡터라고 해봅시다. 벡터 필드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죠? B 벡터 필드는 0보다 큰 값을 가지겠죠. 이 지점에서 발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오는 값보다 나가는 값이 더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값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더 쉬운 거는 이런 거죠. B 벡터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죠. 얘를 C 벡터라고 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된 거죠? 당연히 이 지점에서는 이 C 벡터가 어떻게 되죠? 0보다 커야겠죠. 이해되나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각각의 이 지점에서 A 벡터의 컬은 어떻게 되나요? A 벡터가 회전하고 있나요? 여기다 회전하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지점에 물레방아를 놓는데요. 얘가 엄지손가락의 축이에요. 물레방아가 이렇게 도는 축입니다. 물레방아를 도는데요. 아니면 뭐 바람개비를 도는데요. 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360도로 어떤 모양으로 다 놔도 바람개비가 돌지 않겠죠. 그죠? 왜? 지금 여기 다 동일하다고 합시다. 동일하기 때문에. 돌지 않겠죠? 따라서 이 값은 0이 되겠죠. 이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이 경우에도 어떤 방향으로 바람개비를 놔도 그렇죠? 바람개비 톱니바퀴 모양의 그런 모양을 놔도 이런 힘에 의해서 돌지 않겠죠. 따라서 이 B 벡터는 역시 벡터 필드는 컬이 0이 되겠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향으로 놔도 돌지 않죠. 이 경우도 컬이 0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도나요? 예를 들어서 D라는 벡터들이 있는데요. 이 지점에서 볼 건데 D라는 벡터들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가 D라는 벡터예요. 얘는 어떻게 되죠? 예, 맞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돌죠. 따라서 D 벡터의 컬은 델 연산자의 컬은 어떻게 되죠? 얘는 0보다 큰 값으로 존재하는 어떤 벡터 방향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얘는 어떤 0보다 큰 크기를 가지는 그렇죠? 컬의 회전의 값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얘의 절대값은 0보다 크게 되겠죠. 맞습니까? 얘는 벡터니까. 방향은 어떤 방향이죠?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죠. 컬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여기 직각인 방향으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돌겠죠. 그죠? 그거의 직각인 방향으로 우리가 얘를 컬이라고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발사는 어떻게 될까요? 발사는 역시 마찬가지로 바깥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이 점에서 바깥 방향 쪽으로 나가고 있죠. 얘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바깥쪽으로 나가는 성분들이 존재합니다. 순수하게 이 벡터가 그대로 다 바깥쪽 방향은 아니지만 바깥쪽 방향이 존재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값은 0보다 큰 값이 존재하겠죠. 이해되나요? 네, 요 내용들을 벡터의 모양들을 보고 벡터 필드에 주어진 모양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컬과 다이버전스가 어떤 값으로 되는지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값들이 왜 이런 정의에서부터 이렇게 정의가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은 시간을 하고요. 여러분들 꼭 잘 연습하셔서 우리가 이
중요한 도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